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난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하고 또 이란 얘기, 그리고 중국 얘기, 또 영국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 단디 버쩍 차리고 마음 단디 먹어야 됩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원제는 The Stealth War. 지은이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를 했었고 미국의 그다음 외교 정보계통에서 전문적으로 중국통으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얼마나 너덜너덜 구멍숭숭 침투 장악되어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 그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미국이 이 지경이라면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또 빅텍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스트 본가 핵심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긴 다 글로벌리스트 하수인들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이 터무니없는 그런 발상, 그러니까 미국 국민을 속이고 군대를 막 투입해서 군대의 힘으로 아무 데서나 현대적 정상화된 현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서 마구 불장난을 저지르는 네오콘 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충분히 우리가 마음만 단디 먹으면 중국 바로 옆에 있더라도 또 중국과 많은 교류가 있더라도 중국을 견제해내고 한국 곳곳에 침투해 있는 중국 외항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 반드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뭐 이상한 책이 나왔어요. 페릴, 위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밥 우드워드, 로버트 코스타 같은 기레기 출신들의 평론가들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은 미 합참의장 마크 밀러를 인터뷰를 한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마크 밀러의 말을 들으면은 이게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마크 밀러 이제 네오콘이겠죠. 이게 네오콘이 이런 또라이 소리를 했냐, 마크 밀러가, 혹은 이 책의 저자인 기레기들이 또라이 소리를 했냐.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중국에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었다. 대선 국면에서. 그래서 대선 전과 1월 6일 이후 두 번에 걸쳐 이 마크 밀러 합참 의장이 중국 최고위 관계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격한다면 저 마크 밀러가 당신들에게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또 이 책에 의하면 마크 밀러가 1월 6일 이후 펜타곤 비밀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핵 공격 명령을 할 경우 그거 실행하지 마시고 저한테 미리 보고하세요. 끔찍한 얘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기레기들이 거짓말을 했던지 네오콘 인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마크 밀러 합참 의장이 헛소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성명을 냈습니다. 하도 황당하니까. 제가 전문을 거의 핵심 부분을 거의 정확하게 직역을 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사상 최악의 철군을 저질렀으며 100조 원 어치의 첨단 무기를 적에게 양도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속이고 중국과 거래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검토했다는 책의 주장은 밀러와 기레기들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거짓이다. 밀리는 당장 잡아 넣어야 한다. 우리 군에는 밀리보다
훨씬 훌륭한 장군들이 차고 넘친다. 밀리는 ISIS를 뿌리 뽑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임기 중에 ISIS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나는 중국에 대해 공격할 것을 고려한 적 없다. 중국도 이를 잘 안다. 내가 그 같은 검토를 한 적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태들이다. 이 주장을 책으로 출판한 자들도 변태들이다. 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군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트럼프가 딱 정색하고 저렇게 성명을 냈어요. 공화당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죠. 랜드 폴, 또 마르코 루비오 이런 사람들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랜드 폴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공격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부정하고 중국과 밀담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말 그랬다면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랜드 폴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크 밀리가 머리가 좀 꼬여갖고 이 기레기들하고 얘기하다가 신이 나서 구라를 뻥을 친 거예요. 아, 내가 말이죠. 그 트럼프 중국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내가 그 11월 달에 그 저기 중국 그 우리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서 말이에요. 우리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뜻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제가 당신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또 1월 초에도 했습니다. 중국에. 아, 뿐만 아니에요. 그 1월 6일 날 그 의사당 그거 이후엔 말이죠. 혹시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 벌일까 봐 내가 펜타곤에서 우리 그 합참 그 핵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입니다. 아, 혹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핵공격 명령 내리면 그거 실행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보고해라. 아, 제가 그렇게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제가 보기엔 10중 8구 이겁니다. 밀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저 인간들이 저 기레기들이 그 바부도 이게 아주 달고 다른 기레기들인데 이 인간들이 책에다 저렇게 썼을 리가 없어요. 밀리가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밀리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워 섬긴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미국판 조성은 아니냐. 이 조성은이 그 지금 그 윤석열 그 잡아 죽이겠다고 그 저기 올가매 만든 그 이른바 공익제보자잖아요. 이 조성은이 공익제보자인지 그다음에 조성은과 박지원이 만난 건지 이걸 조성은이 자기가 기레기들하고 얘기하다가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뭐 무슨 방송사랑 얘기하다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안 해야 될지에 대한 상식적 정무적 판단이 없는 거예요. 전 밀리가 분명히 그런 선에서 선을 넘었을 거다. 막 얘기하다가 스스로 도취해서 아, 그 트럼프 말이에요. 그 사람 못 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치 위기 몰리니까 말이죠. 그 중국에 핵 공격하는 거 검토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 기밀을 눈치채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떠버렸을 확률이 거의 99%다. 트럼프에 보면 제가 아까 그 읽어드린 거 내가 중국에 대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내가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검토했다라는 책의 주장은 밀리와 기레기들의 concocted fake news, 그러니까 합작으로 만들어낸 거짓 뉴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당연히 그런 적 없죠. 트럼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아무튼 지금 이 정도로 난잡합니다. 이제 트럼프 이제 제거하려고 뒤에 이제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이게 트럼프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합참의장 하고 있는데 거기 트럼프 등짝에 칼 찍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칼을 갖다가 찍을 때 좀 잘못 찍은 것이 저렇게 되면은 만약에 밀리가 잡았대면은 바부도 어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녹취 파일 내놓겠죠? 그럼 밀리는 트럼프가 지시한 내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지시를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했을 리가 없겠죠? 그냥 내가 관심법으로 알았다 밖엔 얘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관심법에 의해서 군 통수권을 가로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깜빵형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정입니다.
국가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로채서 자기의 관심법에 의해서 뭐죠? 우리 무슨 뇌물죄? 묵시적 뇌물죄? 묵시적 중국 공격 지시, 자기가 해석한 묵시적 중국 공격 검토, 자기가 관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깜방향이죠. 빠이빠이 밀리. He should be court-martialed for treason. 트럼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court-martialed라는 건 군사법정에 세워야 된다. 아마 퇴역해도 다시 군법정에 끌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미국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현역 군익일 때 합참의장일 때 저짓을 저질러 놔가지고 어쨌거나 깜빵행 확정입니다. 빠이빠이 밀리. 네. 합참의장 깜빵행 확정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 바이든 진영에 의해서 너무 문란하게 망가지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간이 부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아프간이 넘어감으로써 인구 3억 4천의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블록이 완성됐습니다.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간, 파키스탄은 다 페르시아 계통입니다. 물론 이슬람 종파는 다르죠. 이란은 시아고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순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페르시아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사, 세계사 배울 때 서남아시아라는 게 저기거든요. 이란은 서남아시아와 중동에 걸쳐져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가 알렉산더 동방정복군이 장악을 해서 그게 사산 왕조인가 뭐 그게 알렉산더 계통 왕조일 거예요. 우리 저기 그 불교의 간다라 양식,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그리스 철학과 결합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 흐름, 대승이 완성되고 그게 서남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화엄 나오고 그리스 불교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흐름들이죠. 그리고 예술도 간다라 양식 같은 예술 나오고. 자,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란이 간이 붙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란 국방부 대변인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지키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은 이란 인민의 제1주적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시오니스트 경비견을 중동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개땡땡은 가끔씩 짖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적 실수를 범한다면 그 골통을 깨부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시오니스트 단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라고 안 부르고요. 시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시오니스트 단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저런 걸 뭐 공개적으로 이제 이란 TV에 나와서 막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IAEA 사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 사찰은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영국인, 프랑스인 여성 과학자가 있겠죠. 여성 사찰 과학자를 이스라엘 그 경비 군인들이 육체적으로 성희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질질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야 그 사찰을 위한 비디오 그 영상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최근에야 동의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지금 동아시아도 지금 개판입니다. 미국이 저 모양이니까. 우리 신문에도 좀 났겠지만 북한이 9월 11일, 12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말에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했죠. 조선중앙통신은 9월 13일에 보도했습니다. 그 타겟은 어딜까요? 14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14일이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협의회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겨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일에 왕이가 방한해서 지금 오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15일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퀘스천을 던지죠. 크루즈 미사일의 제어 장치와 위성 신호는 누가 제공하냐. 크루즈 미사일은 순항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GPS 위성 신호를 받아야 돼요. 이거 누가 제공하냐. 안 그러면 이제 먹통 크루즈 미사일이 되죠. 미리 정해진 거리, 방향거리에서 거기서 똑 떨어져라. 근데 그 거리조차도 결국은
위성에 의해서 이제 GPS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제공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북대륙간 탄도탄은 누구 기술 누구 부품이냐. 북핵과 북대륙간 탄도탄은 누구 기술 누구 부품이냐. 첫 번째 퀘스천도 저 중국이고요. 두 번째 퀘스천도 답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중국의 무력 도발 대행업을 하는 중국의 위성 국가입니다. 위성 단체, 위성 조직, 위성 국가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14일 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에 경고탄을 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 15일 방한하는 왕위를 위한 축포를 쏜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뻔뻔한 도발, 이런 정도의 뻔뻔한 밀어주고 당겨주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망가졌지만 영국은 안 망가져 있죠.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강력하게 이 대중전선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영국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영 중국 대사가 드디어 영국 의회에 출입 금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신강 위구르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중국 주요 인사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영국 제재에 반발해서 영국의 주요 인사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한 거예요. 영국 중국 사이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의회가 주영 중국 대사의 영국 의회 출입 금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영국 의회에 무슨 지금 사람들 쫙 불러들여 가지고 파티 같은 거 지금 벌어져요. 이제 행사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초청 리스트에 있었어요. RSVP라 그러죠. 그 RSVP에 있었다고요. 그 빼버린 거예요. 너는 출입하지 마 우리 의회에.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판이. 국회의원들이 저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대중의 반중 분위기가 끌어올랐고 국회의원들이 덜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벌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에버그란드 중국 항대그룹 중국의 중국 최대의 또 거의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거기가 채무가 400조 원인데 여기가 지금 돈 집어넣어 놓고 아파트 못 받은 사람이 지금 160만 가구입니다. 근데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중국 방송은 다 국영방송이죠. 그 나서 가지고 이 항대 에버그랜드에 금융상품을 팔았어요. 우리 에버그랜드에 예를 들어 사채 뭐 원금 보장 사채 금리 얼마 이상 수익 퍼센트 얼마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을 일반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금융상품을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여기가. 중국은 그게 되는 모양이에요. 건설회사가 직접 자기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팔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걸 텔레비에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걸 뭘 뜻하냐면 중국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한 거랑 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방송이 다 국영이니까 거기가.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출판사는 다 신화사 통신이거나 그 자회사일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의 모든 서점이 신화사 통신의 자회사였습니다. 이 미디어에 대한 컨트롤, 컨텐츠에 대한 컨트롤이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저기가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이 국영 사실은 텔레비 방송 매체다 그러면 그냥 국영이에요. 그냥 거기서 막 떠들어 준 거예요. 광고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그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국가가 인도스를 해준 거죠. 근데 저 금융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참 보면 눈물 나요. 내가 사면서 그 직원이 저 에버그란드 회사 직원이 자기 동생, 자기 형, 자기 누이 동생, 자기 누나, 자기 처가 다 끌어들여서 투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가가 다 폭삭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 상품에 대한 그 이자 지급을 지금 에버그랜드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사가 부도난다 그러면 짓고 있던 아파트가 부도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거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뭐 시행보증보험인가 뭐 그래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기존의 건설 뭐라 그러죠? 기성고. 그러니까 땅을 샀다. 그다음에 뭐 지하를 다 팠다. 그러니까 토목을 다 했다. 그래서 대지 다 다졌다. 그다음에 이제 골조가 올라갔다. 뭐 이런 단계별 기성고에 의해서 제3자가 그 순자산 가치로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완성해서 팔 수 있게, 그게 제도화돼 있죠, 저희는 잘. 그래서 건설사 부도나도 미리 청약해서 한 사람이 결국에 가서 크게 손해 안 보게끔 그렇게 제도화돼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제도화되기 전엔 건설사 부도나면 막 큰 난리 났었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 금융상품 팔아놓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금융상품 팔아놓은 거. 지금 에버그란드의 문제는 금융상품 쪽이 더 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금융상품 때문에 울부짖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저 이폭타임스에서 나온 동영상 자료인데 한번 직접 보시죠. 한 1분 좀 안 될 겁니다.